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요, 국어 금성 교과서 1학년 1학기 제1단원의 소단원 첫 번째 비유적 표현의 재미를 찾아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4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먼저 한자 성어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자 성어 초심불망, 마부작침 이런 뜻입니다. 밑에 설명이 다 나와 있네요. 설명을 한번 밑줄을 쳐보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심불망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요. 초심을 잃지 않으면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수 있다 라는 뜻인데요. 중국의 이태백이라는 그 시의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할 때 공부가 하기 너무 싫어서 산에서 공부하기 너무 싫어서요. 산을 내려왔어요. 산을 내려오던 중에 어떤 노인이요. 그 도끼를 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도끼 가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기 위함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습잖아요. 도끼를 언제 갈아갖고 바늘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태백이 어르신 그걸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고 할 수 있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태백은요.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시에 대한 통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이제 교과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초심불망, 여러분들이 처음 먹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초심불망, 그 마음을 불망 잊지 않으면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교과서 공부를요, 여러분들이 성의 있게 해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과서 배워보도록 하죠. 비유적 표현의 재미를 찾아서라는 소단원입니다. 이 단원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비유적 표현입니다. 비유법이라는 거예요. 그 비유법에 재미가 있다는 거죠. 어떠한 재미가 있는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먼저 선생님이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중학국어 용어 정리 중에 선생님이 이 표현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표현 방법 정리해 놓은 게 아마 한 2차시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 수업을 듣는 게 좋고요. 그 수업을 듣고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상당수 비유법에 대해서 이 단원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먼저 선행학습을 그런 식으로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유적 표현 줄이면 비유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유법이다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 열기에 나와 있는 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최승호 시인의 북이라는 시인데요. 짧습니다.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고래들이 꼬리를 들어 바다를 친다. 탕탕탕. 바다가 커다란 북이다. 하늘에서는 천둥이 친다. 쾅, 쾅, 꽝. 하늘이 커다란 북이다. 내 가슴에서는 심장이 뛴다. 쿵, 쿵, 쿵. 가슴이 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짧죠? 짧지만 아주 선명한 이미지가 그려져요.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고래들이 꼬리를 들어서 바다를 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두 번째 연에서는 하늘에서는 천둥이 친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고 세 번째에서는 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비유적 표현 때문인데요. 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선명하게 내 마음속에 이 시에 그려지는 모습들이 떠오르는 거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간단해요, 이 시는. 바다에서 고래가 꼬리를 들어갖고 바닷물을 치니까 막 탕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야 바다가 정말 커다란 북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늘에서 천둥이 칠 때 쾅쾅쾅 치니까 이번에는 하늘이 커다란 북이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가슴에서 심장이 뛰니까 쿵쿵쿵 하고 뛰니까요 내 가슴이 북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림을 그리듯이 참신하게 표현한 게 바로 이 시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가 사용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친구들에게도 막 밥을 맛있게 먹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놀리잖아요. 야, 너 돼지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놀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너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돼지에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란 무엇이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학국어 용어 정리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비유라는 말 자체가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은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 이것을 A라는 원관념이다라고 하면 이것을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B라는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한다. 예를 들면 보름달을 쟁반같이 둥근 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둥근 달, 보름달을요. 보름달이 뭐가 되냐면 원관념인 A가 되고 둥근 달이 뭐가 되냐면 B라는 거죠. 비유를 사용하면 기억으로 묶어볼게요.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유를 사용하면 표현의 신선함과 그에 따른 즐거움이 생기며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비유의 효과가 되겠죠. 비유가 주는 효과는 뭐냐면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신선하고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비유적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름달을 쟁반같이 둥근 달이라고 표현한 구조를 보면 우리는 머릿속에 둥근 모양의 쟁반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그 모양이 보름달의 모양과 닮았음을 알 수 있다. 이때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보름달과 빗댄 대상이 쟁반 사이에는 둥글다라는 뭐가 생기냐면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빗대어 표현하기 위해서는 비유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간의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사성을 바탕으로 비유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비유적 표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빗댄 대상 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쟁반같이 둥근 달에 이런 공통점 뭡니까? 둥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름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관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쟁반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둥근 모양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법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유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직접 비유하는 직유법, 은근히 비유하는 은유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 그리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대유법. 그리고 이 대유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제유법,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환유법.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되는 사물로 그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이 환유법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었습니까?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 펜은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칼은 무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펜은 문화의 힘, 칼은 무력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여러분의 비유법을 알고 계시면 이 시를 이해하는데 이 단원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첫 번째 시는 정현종 시인의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이라는 시인데요. 먼저 이 시의 성우의 목소리로 한번 이 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정현종.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꼴. 지금의 내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까마귀 검다 하고. 자, 좋습니다. 지금 성우의 멋진 목소리로요, 여러분들,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이라는 시를 낭송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봤고요. 이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을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뭔가 힘이 솟아나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시를 분석하는 그 직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칭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짧지만 이 안에 큰 희망이 있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둬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아는 친구들은요. 리질리언스라는 단어인데요.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는 친구들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역경, 시련과 고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능력을 우리가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시의 제목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은 바로 이런 회복 탄력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떨어진다라는 거 제목의 의미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시를 분석할 때의 요령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이 시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시를 분석할 때는요. 여러분들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목 그리고 작가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제목을 유심히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목 안에 어떤 메시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소설 소나기라는 소설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이 소나기라는 소설의 제목을 쭉 보시면 뭐가 담겨 있냐면 그 작품 전체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나기라는 제목이 뭐냐면 결국 소년 소녀의 짧지만 엄청난 짧지만 아주 적극적이고 폭발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소나기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내리는 비가 소나기잖아요. 그것처럼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 짧지만 아주 폭발적으로 했었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 제목을 여러분들 잘 분석해 두시는 훈련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왜 봐야 되냐면 작가만의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작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 교과서 16쪽 여기 보시면 정현종이라는 시에도 이렇게 경향을 표시해줬잖아요. 갈등이나 고통을 화해와 기쁨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떤 마이너스 되는 것들을요, 기쁨, 플러스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이 시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처럼이라는 시도 있는데요. 아주 그런 시도 굉장히 우리가 삶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분석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제목과 작가를 유의 깊게 보고 그 제목이나 작가를 통해서 시의 내용을 추리해보기, 미루어 짐작해보기라는 걸 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냐면 상종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상종태는 선생님이 만든 줄임말인데요. 첫 번째는 상황, 두 번째는 정서, 세 번째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시를 파악하면 시를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뭘 말하는 거냐면 시 속에서 펼쳐지는 어떤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정서가 드러나게 되고 그 정서를 바탕으로 어떤 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건 쉬워요. 뭐냐면 여러분들 일상생활 되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50점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어머니를 만나러 가면 어머니가 집에서 시험지를 보고 화가 나셔서 문을 꽝 닫고 설거지를 막 하시는 거예요. 막 그릇이 부서져라. 어머니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떠한 정서를 느껴요? 두려움이라는 정서를 느끼고 내가 앞으로 국어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태도가 정해지죠. 마찬가지예요. 시에서도 상황이 펼쳐지면 그 상황 속에서 정서, 개인의 감정이 드러나고 그 감정을 통해서 태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잘 파악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주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이라고 말했습니다. 떨어진다라는 것은 어때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강적 이미지죠. 하강적 이미지 마이너스.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는 뭐냐면 좋지 않은 걸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튀는 공처럼. 튀는 공은 뭐예요? 상승의 이미지죠. 플러스. 아, 그렇구나. 이 공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공은 떨어지지만 다시 튀어오른다는 거. 떨어진다라는 건 마이너스, 튄다라는 건 플러스. 근데 이 공처럼이라고 말했죠? 무슨 표현 방법입니까? 직유법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이렇게 듣고 싶어요. 나도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뭐뭐 되고 싶다. 뒤에 생략되어 있는 말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고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추리하면서 이 시를 분석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선생님 힌트 많이 드렸어요.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거라고요. 자, 1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살아봐야지. 자, 살아봐야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 살아봐야지라고 말하는 건 지금 이 시의 화자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살아봐야지라고 말하는 건 내가 지금 상황이 플러스 상황이라기보다는 마이너스 상황, 즉 어떤 상황이냐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화자.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시적 화자라고 합니다. 줄여서 화자라고 할게요. 이 화자의 힘든 삶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화자가 처한 상황을 지금 찾았어요. 우리 상황이죠? 화자의 상황이 뭐냐면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도 살아봐야지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 화자가 어떤 힘든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힘든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자는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공이 되어. 왜 공이 되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삼행에서 떨어져도 튀는 공이 돼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었습니다. 선생님이 떨어져도 마이너스죠? 튀는 공 플러스죠. 아, 떨어져도 튀는 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떨어져도 튀는 공이라는 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마이너스 상황에 처하지만 마이너스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로 가서 뭐 하고자 하는 모습?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삶의 모습, 아까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공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살아보겠다. 뭐라고? 이 시를 1년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까? 1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어떻게 정리하실래요?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처럼 살아가자는 다짐을 하고 있어요. 뭐처럼? 공처럼.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떨어져도 튀는 공의 속성이 있죠? 이 공의 속성. 여기서 정리해 드릴게요. 공의 속성 1번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는 속성이 있어요. 공의 특징이 뭐냐?
아, 실패를 극복하는구나. 떨어지지만 다시 뭐한다? 튀어오른다라는 거죠. 2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이 쓰러진다라는 거 지금 마이너스 되는 거 선생님이 세모칸으로 쳐놓을게요.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아, 쓰러지는 법이 없다. 여기서 공의 속성 2번이 나오죠. 2번.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둥글고 씩씩하게 살아간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렇게 써드릴게요.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극복하려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둥근 이러면서 지금 행을 바꿨어요. 행을 바꿔서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 이거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원관념은 공을 말하는 거죠. 공은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직유법을 또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공은 어떻습니까? 왕자. 여러분들 같이 멋진 우리 남자친구들 여러분들 같이 멋진 그 씩씩하고 활기찬 모습이 드러나죠. 씩씩하고 활기찬 공의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공은 지금 어떻다는 거? 공은 둥글다라는 속성이 있죠. 이 둥글다라는 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결론을 얻게 되었냐면 작가는 어떠한 결론을 얻고 시적 화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이 둥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둥글다라는 개념은 무슨 말이냐면 공이 둥글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펜이 있어요. 이 펜은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은 쓰러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공은 둥글기 때문에 쓰러진 일 없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걸 시적 화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연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연의 중심 내용, 아이고 넘어갔네요. 이연의 중심 내용은요. 이연의 중심 내용은 쓰러지지 않는 공처럼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라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공처럼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지금 제가 계속 공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떨어져도 튄다. 실패를 극복한다. 두 번째 이연에서 나온 속성은 쓰러지는 법이 없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둥글게 굴러가며 씩씩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 나간다라는 거죠. 3년 갑니다. 가볍게 떠올라야지. 떠오른다. 플러스죠? 아이고,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떠올라야지. 플러스죠. 곧 움직일. 공은 항상 굴러갈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플러스.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골. 그러니까 요렇게 묶어보시면 이게 공의 속성 3번인데요. 이 공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둥근 공이 되어 라고 말하면서 이 3년에서는 공이 활기차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움직이는 활기찬 공처럼 살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사연 가볼게요.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말을 언제 합니까? 처음에 합니까? 끝에 합니까? 뭐 많은 시들이 있고 각각 시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시들,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많은 시들이 하고 싶은 말은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옳지, 최선의 꼴. 지금의 내 모습처럼 떨어져도 마이너스, 튀어오르는 플러스, 공, 쓰러지는 마이너스, 법이 없는 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연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나가겠다.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선의 꼴, 꼴은 모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이 최선의 꼴은 뭘 말하는 거예요? 공이에요.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세? 긍정적인 삶의 자세.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쓰러지는 이런 거는 시련과 좌절과 고난 이런 마이너스 의미였지만 튀는 떠올라야지 움직인다 이런 것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활력 있게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에서 비유적 표현이 있었죠? 떨어져도 튀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공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삶을 이겨내겠다라는 자세가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제목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직유법이 사용되어 있고 이것은 마이너스에 처하더라도 플러스로 삶을 살아나겠다라는 어떤 주제가 담겨 있죠.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마이너스 상황에 처해 있는 화자가 어떠한 정서를 느끼고 있냐면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이 시의 주제를 좀 정리해 보시면 어려움에 처해도 이겨내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 여러분들 지금 그림 그려져 있는 부분에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글의 종류 갈래는 시고요. 성격은 긍정적, 역동적, 의지적이다. 주제는요. 밑줄친 부분만 여러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움에 처해도 이겨내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다라는 거죠. 특징 중요합니다. 왜 특징이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 나올 때 이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을 많이 출제합니다.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것은 뭐 이렇게 문제 낼 때 바로 이 특징을 가지고 많이 냅니다. 첫 번째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종결 어미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결 어미를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종결 어미 특정한 종결 어미를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살아봐야지 여기 지 있죠? 그리고 2연에도 살아봐야지 이 지를 반복하고 있고 3년에도 떠올라야지 라고 하고 있고 4연에도 옳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것이냐면 문장을 끝맺을 때 사용하는 어미를 종결 어미라고 하는데 이 동일한 종결 어미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뭡니까? 뭐뭐지를 반복을 했다라는 건 2번 이상 사용했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리듬감, 운율이 형성되고 의미가 강조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운율이 형성되냐면 지를 통해서 이 시에서 리듬감이 생기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강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이 가지고 있는 탄성과 그 모양을 통해서 풍성한 활력을 형성하고 있다. 탄성 뭡니까? 떨어지지만 튀어오른다. 마이너스 상황에서도 플러스를 갈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활력.
적극적이고도 활기찬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공의 속성, 둥글다. 그리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 굴러간다. 떨어지지만 바로 튀어오른다. 이런 속성을 통해서 어려움의 처에도 이겨내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 어떤 극복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긍정적인 삶의 자세. 마이너스에 처하더라도 플러스를 생각하고 노력해라. 이런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에 들어와서 배운 첫 번째 시.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오늘 배웠습니다. 배운 부분을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관련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